존경하는 고성 통영 지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가오는 4.3 통영 고성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필은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지만은 통영 고성 통영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실되고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년 전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은 대내외적인 여건과 저의 준비 부족을 자인하면서 은인자중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치밀하고 치열하게 단련을 해왔고 또한 민생 탐방 등을 통해서 깊숙이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출마의 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 지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남파선처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의 위험은 덮어둔 채로 북한과의 화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후에 줄곧 견지해온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주목해온 번영과 풍요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상황은 바로 우리 고성 통영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가야와 통제형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관광도시의 위상은 간데 없고 지역 경제의 끝모를 추락으로 인해서 우려는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이 난국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을 위한 중간 평가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지도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저만치 앞서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가 다가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당이론을 변론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서필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실천 의지를 다지면서 흔들리는 이 한국호를 바로잡아 나가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고성 통영 지역민 여러분, 저는 위대한 고성 통영의 역사를 후대에게 계승하고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향한 사명에 충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저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의 굵직굵직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울산광역시 부시장을 지내면서 쌓은 탄탄한 경험과 인맥은 우리 지역의 100년 대계를 설계할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늘 정치의 주인은 우리 지역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수건을 해결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군수와 시장입니다. 또 이들을 지원을 할 책임 후원자는 바로 지역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부패 바다에 손을 담가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청렴성과 도덕성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은 주변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지역민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둘째는 검증된 능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정을 다루어 본 능력이 있어야 지역과 중앙과의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진정성입니다. 지역민과 눈높이를 함께 하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성 통영 지역민 여러분, 저 서피르는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여러분과 소통할 것이며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저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역량과 열정을 희망차고 풍요로운 고성 통영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산업은 조선산업대로 회생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창출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와 통제형의 전통을 보존 계승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독보적인 친환경 생태, 문화, 예술, 관광, 휴양 도시로의 면모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남해안 국제 관광벨트 구축 사업, 신화SB 폐저순소 도심 재생 사업 등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들은 차질 없이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마이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전통 산업인 농업, 수산, 축산업에도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과 가공, 유통의 전 단계에 걸친 첨단화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과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등을 통해서 우리 전 세대 그리고 전 계층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게 만들고 전국에서 어떤가는 고성 통영을 만드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구체적인 분야별 공약은 추후에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민들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고성 통영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남해안 중심도시, 세계석의 어떤 도시로 우뚝 서게 만들겠습니다. 혼자서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지를 모으고 또 새로운 해결 방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지역민의 눈과 귀 또 손과 발이 되어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고성 통영을 만드는 일에 분골 쇄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출마의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필은은 초심을, 약속을, 또 경제를, 그리고 우리 고성 통영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공천 문제는 아마 우리 지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자유한국당의 오디션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천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뽑는 그러한 지금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당협위원장을 발표를 한 지역도 있고 아직 경남 지역은 조금 뒤에 발표한다고 어저께 그렇게 우리 당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3일 날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개의 과정이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는 이 당협위원장을 뽑아놓고 조금 있다가 이 공천을 해서 이 후보를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당협위원장을 생략하고 바로 공천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들은 당협위원장을 아직 선거가 1년 반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제 마음 같았으면 좀 빨리 당협위원장을 정해주면 공천은 아니지만 우리 이 보수 우리 당의 전력을 조금 빨리 결집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에서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당 내에서는 경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김동진 전 시장, 그리고 전에 도의원을 했던 천영기 도의원, 이 세 명이 지난번에 면접을 봤습니다.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후보들께서 다들 경륜도 많으시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대로 또 전략도 만들고 또 진로를 찾아 나가겠지만 지금 당 내에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내의 싸움은 당 내에서 어느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 결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당연히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영국 정부에 제가 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영국 그 의회를 많이 다니면서 특히 한국에서 공무원들이나 이 공공기관에서 연수를 온다든지 또 영국 의회를 방문을 할 때 제가 영국 국회의원들을 많이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느낀 것은 시간이 조금 되시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 의회는 좀 가식적인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본회의 회의장 같은 데서도 전부 벤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앉게 되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려면은 나가서 인사를 하고 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리에 바로 일어서서 마이크가 바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방문객들이 의회를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와이셔츠 차림으로 팔도 걷고 하면서 직접 안내를 하고 브리핑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참 감명을 참 많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특권이 너무 많다.
하는 이런 것들도 영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특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서 뭐 이러한 것들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힘 하나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지금보다는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하고 똑같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권한들은 부여를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권한들은 저는 없애가야 된다. 그리고 올해 세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비를 뭐 조그만 돈이라고 하지만 지금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에는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항상 이런 데 오면은 싸움을 붙이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당연히 당 내에서는 뭐 서로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3명의 후보입니다만은 항상 만나면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갑니다. 가고 뭐 이전에 무슨 앙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좋은 선배와 또 후배의 관계에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공정한 이런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선거를 통해서 싸워야 될 것은 정말 싸워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서로 인격적인 문제에서 상처를 주지 않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다들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고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마 뭐 사람들을 모아서 이 체육관 같은 데서 하는 이 전통적인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선다면 이렇게 간단한 약식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고 당에서 즉히 판단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